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영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2월 6일 오늘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시간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3대 지수 보시면 다우가 0.38%,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104%, 나스닥 1.59%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7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1% 정도씩 하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에 전업종 11개의 전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유소비재 섹터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2.2%, 부동산도 2%, 뭐 유틸리티도 2% 하락을 했고, 이외에 뭐 전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유소비재가 3.1%나 빠진 게 아마존 영향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금요일에 마이너스 8.4% 빠지면서 섹터 자체를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2.2% 빠졌는데 구글 같은 회사가 또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2.75%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날 목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시간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거의 다 뭐 3% 이상 빠지면서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1월 달에 상승 추세를 훼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오면 약간 싸한 기분으로 시장이 단기 고점을 쳤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좀 제법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59% 선방했고, 다우가 마이너스 0.38%, S&P 500도 마이너스 1%면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국제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물이 13bp 오르면서 3.52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18bp 오르면서 4.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14% 오르면서 거의 한 103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WTI 유가는 한 3% 넘게 빠졌고, 유가는 더 빠졌네요. 빠졌습니다. 전년가스도 거의 한 2% 정도 빠졌고요. 금도 최근에 금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는 한 2.5%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고용 시장이 좋게, 너무 실업률이 좋게 나와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고요.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 아래에 점들을 그러면 좀 이따가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고요. 업종별 주요 기업들 종명 얘기해 주시죠. 일단 빅테크부터 보시면 대체로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2.4% 빠졌고요. 메타도 한 1.1%, 그리고 엔비디아도 2.8% 빠졌는데 시장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애플이 한 2.4% 정도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약간 둔화가 된 것으로 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한 2.4%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보시면 JP모건이 한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한 0.8%씩 올랐고, 반면에 블랙록만 마이너스 1.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2.8%,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너스 1.4%, AMD 마이너스 2.5%, 마이크론도 한 1.2%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GM이 한 마이너스 0.9, 포드가 마이너스 7.6, 루시드도 마이너스 3.7, 리비안도 한 4.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GM하고 포드하고 주가가 완전히 큰 폭의 차이가 났네요, 보니까. 연초 이후로도 지금 GM이 22.3% 정도 올라 있고, 포드가 뭐 주가가 7.6% 빠지면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연초 이후 13%, 루시드가 70% 연초 이후 상승인데 GM은 뭐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GM은 그때 제가 GM 실적 네. 발표 내용 말씀드렸을 때 나쁘지 않았었는데 포드 같은 경우 반면에 CEO가 차량 가격을 낮춰서 계속 팔고 있다 테슬라 때문에. 근데 네. EV 쪽에서는 수익은 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약간씩 차별화가 되는 좀 느낌이 네.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네. 그 시간 외에서 하락했었던 게 금요일날에 반영이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도 그랬고요. 뭐 포드도 그랬었기 때문에 또 지수도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쪽에서도 카니발이 한 2% 정도 하락을 한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가 한 1.2%, 뭐 에어비앤비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해 좀 강했었던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지난주에 약간 약세 정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빅테크가 쉬어가면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에 이 방어주들이 또 플러스를 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보니까 월마트도 1.3% 빠지고 코카콜라 0.75, 코스코도 1.65%, P&G 빼고는 다 빠졌고 헬스케어 쪽도 존슨앤존슨이나 파이자 다 마이너스고 일라일리만 네. 플러스 2.5%로 끝나는 모습이었네요. 이쪽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빅테크를 팔고 다시 요 방어 섹터로 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그 현금을 어디다 다시 또 넣어야 되나 이렇게 짱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중요했었던 건 사실 좀 경제 지표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시간당 임금 상승률, 노동 참여율,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달 비농업 고용이 51.7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8.5만 건이었고요. 지난달이 22.3만 건이었는데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컨셉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4로 발표가 되었는데 네. 지난달이 3.5% 그리고 컨센서스가 3.6%였는데 컨센 전월달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네. 1969년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33.03달러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4% YY로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어쨌든 지난달 4.8% 대비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은 62.4%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 봐주시면 비농업 고용 추이입니다. 여기 그림 1번의 비농업 고용 추이에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다 1월달 수치입니다. 그래서 21년 1월달 보면은 그 전 12월달에 마이너스 26.8이었거든요. 네. 근데 21년 1월달에 49.4로 확 올랐고요. 그리고 22년, 23년 다 이렇게 1월달 수치가 좀 크게 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2번은 이번 1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의 세부 내용입니다. 고용이 계속 좋게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가장 좋게 나오냐 보시면 레저 앤 하스피털리티 이쪽에서 12.8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에서도 한 8만 2천 건,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7만 4천 건, 헬스케어 쪽에 5만 8천 건 등등 해서 이렇게 세부 항목들은 사진 2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네. 이런 것들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절성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이 다 수정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수가 한 100만 명 넘게 증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인데 풀타임보다 파트타임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절성 그리고 과거 데이터 수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미국 노동부에서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약 한 10% 정도가 재분류되고 또 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월 계절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림 3번을 같이 봐주시면은 이게 가장 왼쪽은 11년 1월부터 22년 1월 매년 1월 달마다 그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비계절 조정을 봤을 때 실제 그 고용은 293.2만 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림 3번이랑 그림 10번, 그림 9번이랑 똑같은 표거든요. 그림 9번을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마다 이 고용 지표가 한꺼번에 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고용이 51.7만 건이 증가를 했지만 비계절 조정 고용자 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50.5만 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 데이터들이 싹 다 수정이 되면서 1월 달 수치는 항상 변동성이 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또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5번이랑 6번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6번에는 12월에서 1월 달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수치들에서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내용인데 미국 생산 가능 인구수가 한 118만 명, 100만 명 넘게 증가를 했고요. 노동 인구도 한 86만 명 넘게 증가를 했고 취업자 수도 한 89만 4천 명. 반면에 실업자 수는 한 마이너스 2만 8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한 3.4%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not in labor force라고 하는 이쪽 부분도 한 25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늘어나고 미국 생산 가능 인구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비농업 고용자 수도 또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림 7번입니다. 이 그림 7번은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쭉 올해 1월 달까지 봤을 때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파란색이 파트타임인데 지난해 3월 달부터 쭉 보면은 파트타임은 149.2만 건 증가를 한 반면에 이 풀타임은 한 10,000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파트타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풀타임은 증가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고용 데이터가 뭐 상당히 좋게는 나왔지만 네. 그 말씀하신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파타임이 많이 증가를 네, 그렇습니다. 했고, 그죠? 또 제가 주말에 뭐 이런저런 데이터 보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70%인데 그 소비 중에서도 이 서비스업 소비가 그죠 80%가 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서비스업 소비가 7, 8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지금은 이 서비스 쪽이 그죠? 예. 엔데믹이 되면서 그쪽에 대한 소비가 아주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뭐 서비스 업종 하면 여기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뭐 이렇게도 돼 있지만 그죠? 이게 완전히 풀타임 고용이 아니라 파타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그 파타임으로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경제가 그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파타임으로 고용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그림 4번을 잠깐 봐주시면은 이번에 저런 데이터들이 다 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임금 상승률 MOM입니다. 이게 사진 4번에 파란색 바 차트인데 파란색은 수정 전이고요, 빨간색은 수정 후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등등 이런 것들도 다 이번에 조정치들이 다 바뀌게 되면서 이런 지표들도 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총평을 좀 내보자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서 통계적 착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1월 비농업 고용 비계절 조정으로 보면 250만 건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월달이나 3월달 수치들을 좀 더 봐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네. 일단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 대비해서 4.4%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0.1%포인트 오른 62.4%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물가 그 압력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준이나 이런 쪽에도 다 알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상무님께서도 한번 에나웡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블룸버그에서 좀 이렇게 리포트 쓴 거를 참고를 했더니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내용에서는 이번 지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게 나왔지만 네.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 및 과거 데이터 수정으로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향후 금리 결정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향후의 금리 결정을 위해서는 1분기가 지난 후에 4월 28일에 발표되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지수인 그 고용 비용 지수 ECI를 좀 더 집중을 할 것인데 네. 일단 임금 상승률은 4%에서 5%대로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너무 높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목표치는 2%죠. 네, 그렇습니다. 예. CPI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죠?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계절적 조정 요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 계속 강한 노동 시장이라면 연준은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25bp씩 두 번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예. 어쨌든 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지금 3월하고 5월 이 페드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상의 확률도 또 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번에 3월로서 25bp 인상을 하면 이제 끝나지 않겠는가 네. 라는 부분이 야 이러면 5월 달까지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확률이 좀 올라가면서 5월 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25bp가 거의 100% 정도 그렇죠. 되는 거고요. 확률이고. 일단 시미 페드워치선 동결을 한 60% 정도. 동결이 그리고 60인데 6월 달에 25bp를 한 번 더 올리면서 5%에서 5.25%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달에 동결이 58.6%인데 네.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41%까지 예, 그렇게 이제 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착시 현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2월 달 그리고 3월 초까지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아마 연준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FMC가 3월 22일인가 뭐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3월 22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발표된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49.2였는데 이번에 55.2가 나오면서 약간 좀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서비스 PMI가 네, 55.2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컨센이 50.4였고 지난달에 49.2였는데 완전히 위로 팡 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 그 위에 ISM 서비스 PMI 1년 추이 그리고 미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블룸버그를 사용해서 만든 표입니다. 가장 우측이 MOM인데 ISM 서비스 PMI가 전월 대비 6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기업 활동 생산성이 6.9 그리고 신규 주문, 신규 수주 이쪽에서 15.2가 나오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한 0.6 오르면서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공급자 서플라이 vs 딜리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또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보시면 재고도 한 4.1 정도 증가를 했지만 일단 가격은 마이너스 한 0.3 그래서 물가는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라든지 신규 수출 주문이 또 11.3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ISM 그 서비스 PMI에서 그 관리자들의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은 숙박 및 레스토랑 쪽에서는 식자재 그리고 원자재 공급의 리드 타임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성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사람들은 명품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는 강하다. 다만 노동력 및 패키징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출이 예상보다는 안 나오고 있다 라고 했고요. 건설 쪽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어려운 상황이고 매출은 여전히 그냥 플랫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너무 높다. 근데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노동력은 개선되고 있어서 직원들, 스태프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며 올해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 이쪽에서는 시장은 불안한데 공급망은 완화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낙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주문은 너무 강하다. 근데 공급망 문제는 여전하다. 그리고 부동산 렌탈 리스 쪽에서는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심하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홀세일 이 도매업 쪽에서는 주택 신규 착공 둔화로 사업이 전부 다 부진하다. 이커머스 전자상 거래 트래픽 및 판매량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쨌든 소비는 상당히 강하고 강한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체로 다른 그 업종들에서도 공급망이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노동력도 좀 개선되고 있고 공급망도 여전히 어렵지만 완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지표는 사실 이 ISM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PMI를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시장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시장이 하락하고 2001년, 2년 또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가 여기서 더 부러져야 되거든요. 과거에 보면 30대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45가 깨지는 그런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정도로 이제 구매 관리자 담당자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로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일단은 그때와 같은 구조적 베어마켓은 아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당장은 페드의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조적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2001년, 2년 그리고 2008년처럼 되려면 실업률이 계속 급증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도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시클리컬 베어마켓의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있었던 건 이런 두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은 일단 테슬라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격 인하 효과라고 해서 테슬라 전기차 중국 1월 판매 대수가 66,051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18%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 판매가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올해 1월에 새로 등록된 테슬라 전기차가 4,241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1월 YOY로 봤을 때 10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전기차 이 배송 기간이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독일에서 올해 3월 달에 더 크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중에 한 5%, 6% 이렇게 오르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한 0.9%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온 이슈입니다. 미국 내 테슬라 모델 Y 가격을 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한 2% 인상을 하면서 54,999달러 그리고 모델 Y 퍼포먼스는 2.7% 인상을 하면서 57,990달러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을 한 이유가 그 IRA 법안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해도 이제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세단 같은 경우 55,000달러 이하 그리고 SUV나 밴 이런 가격들은 8,000달러 이하일 때만 8만 달러? 네, 그렇습니다. 8만 달러 이하일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규정이 바뀌면서 모델 Y 다시 가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모델 Y나 이쪽이
SUV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예. 8만 달러 이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모델 Y도 가격을 올려도 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징 종목은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주간 예정사항 좀 말씀드리면 요번 주에도 특별하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네.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다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뭐 주간 원유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요일 날에는 뭐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2월달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62.9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년 기대 인플레가 다시 소폭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게 3.9%인데 일단 2월달 예비치가 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실적 발표 일정들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 전에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와 타이슨 푸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핀터레스트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장 전에 로얄 캐리비안 그룹 뭐 이제 RCL인데요. 여기도 크루즈 쪽 실적 발표를 하고 에너지 기업인 BP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 지난해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역대 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 뭐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 치폴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또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나 MGM 리조트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목요일 날에는 뭐 주요 기업들인 펩시코라든지 에브비, 힐튼, 켈로그 그리고 페이팔, 클라우드, 리프트, 익스피디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금요일 날에는 글로벌 페이먼트라고 하는 결제 업체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워낙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기업들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그죠? 네. 지표와 금리 FOMC 회의에서의 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바쁜 한 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일단은 뭐 크게 경제 지표 이렇게 중요한 건 없고 단지 이제 기업들 계속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실적을 계속 팔로우업 해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저는 유가 동향이라고 봐요. 예. 네, 금리가 올라온 부분은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빠진 부분을 보면 그죠? 네, 유가가 지금 73.4불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페드가 굉장히 호키시하게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는 유가가 만약에 130불, 뭐 150불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 러시아가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전비를 또 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이제 요즘 중동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미국이. 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의 산유국가 러시아에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이 그 산유국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유가를 좀 잡기 위해서도 호키시하게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유가가 지금 73.4불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